제가 이 당시 경험을 좀 되살려보니 첫 번째로 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엄마의 그런 어머니의 거의 스티브 잡스급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제가 어떻게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최근에 이제 학생들 아마 기말고사 중학생들은 다 쳤을 텐데 보통 이제 아이들 저희도 이제 대치동 애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는데 애들 이제 어머님이 막 중학교 2학년 친구 데리고 와서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해.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서울대 그 100명 인터뷰할 때 제일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서울대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정말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중3 이후에 자기의 대략 빠르면 진짜 빠르면 중2 대략 중3 고1쯤에 이 고민을 처음 시작했고 자기 나름대로 진지한 꿈과 목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공부를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얘네한테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라는 거를 뭔가 하면 그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공부를 이제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저학년 때 잘하는 친구들과 좀 하기 어려운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을까를 고민해보니 이게 제가 무려 이제 8세 때 처음 봤던 만화인데 이게 스피디한 번개라는 만화였어요. KBS2에서 매 5시에 방영이 됐던 아주 인기의 만화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있죠. 그걸 타고 이제 차를 차를 안 바꿨구나. 이런 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경주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 만화에 너무 꽂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인라인 스케이트 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10명이 있었는데 제가 10명 중에 기록이 꼴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말을 너무 잘해서 모르셨겠지만 제 집이 부산이거든요. 예, 그 사직구장 근처인데 처음 그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 사직구장에서 훈련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꼴찌여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잘 타고 싶다는 마음에 하루에 거의 3시간을 인라인 스케이트 사직구장 그 큰 데를 30바퀴씩 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상을 주더라고요. 예. 종목 롤러 스케이트. 예, 아주 이런 데서 이제 연식이 좀 됐구나 이렇게 티가 나는데 예,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한번 하면서 열심히 탔더니 부산시에서 2등 했다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해요. 사실 공부를 안 할 때 저는 뭘 했냐면 애들이랑 나가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뭐 가재 잡으러 다니고 진짜 그랬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이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한 1년이 지나보면 아예 축구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해갖고 중1 때 축구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이 당시에 제가 뭔가 이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도전을 해서 성취했던 경험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시험을 앞두고 자 전교 3등 해야겠다 했을 때 별로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예전에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해보니까 됐었지. 그럼 이번에도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하면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서울대 마스터를 제가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그냥 처음에 우연한 계기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 잘 됐다. 또는 뭐 어머니의 도움이나 자기의 다른 경험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제가 꽤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7번 읽기 공부법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여성분이긴 한데 그 일본의 고승덕 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도쿄대를 수석 졸업해가지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책에서 어떤 얘기를 썼냐면 자기의 공부 비결로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한자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거, 뭐 받아쓰기에서 만점을 받은 거, 이전 학기보다 성적이 오른 것처럼 사소한 성공 경험이 결국은 공부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원동력으로 성공 경험으로 실제로 이 사람은 책에다가 원래 학교에 지각할 뻔했는데 열심히 뛰어가서 정시에 도착한 거.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쌓아놨더니 이런 공부의 원동력, 그래서 결국 자신감, 용기를 가지게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공부법 책이나 입시 수기들을 보면 사실은 막 어릴 때부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명확한 꿈이 있어서 이것보다 내가 뭔가 어떤 계기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뭐예요? 수포자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잖아요. 수포자가 왜 생기냐면 수학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수학을 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수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안 생기니까 이게 너무 큰 거 같은 거예요. 너무 넘기 어려운 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모든 공부, 어떤 모든 목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그럼 어떻게 가질 건가? 결국은 처음 잘했던 애들이 쭉 그것만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만드는 습관들을 나름대로 또 이 선배 마스터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그 습관들을 다 묶어서 성공을 감지하는 안테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할 수 있다는 가지는 습관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또 내가 얼마나 유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되새기는 작업들을 나름대로 서울대 마스터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뭘 잘하고 내 장점이 뭔지를 다 명확하게 글로 쓸 수 있었어요. 그걸 글로 쓰고 나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것들이 많은지도 알 수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해낸 일을 기록한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기록한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뒤집어서 보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게임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캐릭터 하나를 놓고 열심히 키워서 레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광클을 내서 이제 사냥을 해요. 막 몬스터를 때려잡아요. 그러면 게임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과 화려한 사운드로 레벨이 올랐다, 경험치가 올랐다 계속 알려줘요.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게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유저가 노력을 할 때마다 보상을 돌려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공부를 놓고 보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수학 공부해요. 실시간으로 내 수학 실력이 레벨 1 상승했습니다. 레벨 2 상승했습니다. 당신의 영어 실력이 1 상승했습니다. 알려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건지 내가 발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소위 말해서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한 번 했는데 뭔가 성과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이고요.